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당에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인데 최근에 다시 정독을 해봤습니다. 6년 전 탄핵 결정 당시에 정독했었고요. 사면 복권된 이후에 한 두서너 번째 되는 것 같은데 정독을 해봤습니다. 저의 판단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탄핵 사유는 없다입니다. 사진 헌법 65조 제가 촬영한 것인데 대통령이 직무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탄핵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탄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데 직무집행 행위가 미래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할 것 같다고 지금 미리 탄핵하는 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 즉 탄핵 소추 의결 이전에 늦어도 탄핵 결정 당시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실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가령 사소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노무현 경우에는 노무현 발언이 선거법 위반한 것은 명백하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탄핵 안 된 거 아닙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거나 결정될 그 당시에 헌법과 법률을 중대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래서 단지 박근혜 싫어하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가짜뉴스 퍼뜨리고 촛불, 난동질로 선동질로 조작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여기에 당시 야당 숫자만으로는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불가능했는데 박근혜를 싫어하던 일부 여권 의원들이 탄핵 추진에 들러리를 쓰면서 탄핵 사유 조작에 편성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것들이 소신이 아니라 배신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됐던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헌법 질서 수호 책무가 있는 헌법재판소도 저걸 기각을 시키는 게 정당했는데 사기, 조작, 선전, 선동 그 세력들한테 겁을 집어먹고는 헌법 수호 책무를 포기를 하고 재판 대신 개판 친 거 아닌가. 그게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저 탄핵 결정문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판단은 오직 세상에서 제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을 가장한 촛불 쿠데타이고 당시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해서 촛불 집회에 나섰던 대부분의 순진한 국민들은 가짜뉴스 선전선동에 속은 피해자들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헌법이나 무슨 법률 몇 조 몇 항을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것인지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쿠데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고 정치적으로 재개하는 것인지 주목이 됩니다. 사진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지난 6년간 변호하였던 유영하가 대구시장에 출마 선언했고요. 박 대통령 유영하 후원회장으로 지지를 대구 서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하 출마 선언 전에는 홍준표가 압도적 1등이었죠. 그런데 김재원이 2등이었고, 이 주목되는 것은 유영하 출마 선언 직후 조사된 그 여론조사인데, 유영하가 바로 2등으로 출발을 합니다. 홍 32, 유 22, 김 15 이렇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지지 호소 발표되기 전의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다시 하면은 아마도 유영하가 이미 1등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거는 대구 경북은 박근혜 탄핵이 불법 무효라는 정서 매우 강하고요. 박근혜 지지 그래서 변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난 5년간 저 연놈들이 덮어 씌우고 거짓말하고 내로남불에 저끼리 때로 도적질 해쳐먹은 그 역겨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서 박근혜 지지는 더 압도적으로 올라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도 대구 정서는 조금은 압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대구로 이사를 갔고요. 그전에는 그 대구 근교에 있는 그 시골에서 살다가 그래도 부모님께서 이 돈은 없어 자식들 공부는 시키겠다고 그래서 이제 대구로 이사를 가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이사 갔고 거기서 대구서 이제 초중고 시절 보내고 78년에 이제 대학 입학한다고 서울로 이제 올라왔죠. 예. 뭐 지금 그때는 홀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뭐 다 올라와서 식구들이 지금은 다 서울 생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월은 수십 년 흘렀지만 그래도 대구 정서 아직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윤석열과 박근혜가 드디어 이제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 과정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예. 윤석열이 특검 수사팀장이라는 직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했던 것은 수사 당시에는 이미 탄핵이 확정되었어요. 예? 현재는 선고 동시에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사라는 직책을 수행한 것일 뿐이고요. 윤석열이 자기 직무 수행한 것을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을 지지를 했던 것이고 이제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아주 크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 성공한 대통령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마기 도적대가 망쳐놓은 이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노무현 정신 이딴 헛소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정신이 뭔지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뇌물 수사받다가 자살해버린 아주 무책임한 머슴인데 아니 그런 머슴한테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자살했으면 노물죄 처단을 못하죠. 그러나 범죄 수익은 몰수해야 한다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박 대통령도 사심없이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 경북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도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재원도 박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분 아닙니까? 아주 유용한 분인데 박 대통령이 유영하 지지를 호소한 이상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김재원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김재원과 유영하가 유영하로 단일화하고요. 김재원은 다른 기회가 많습니다. 아직 앞으로 다른 기회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김재원은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김재원은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니까 현명하게 처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사진도 한번 보시면은 초반에는 유승민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것 같더니 김은혜가 출마 선언하면서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김은혜가 1등이네요. 네, 그래서 대구의 유영하, 경기의 김은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활동하기에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주가 오르는 것만큼이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대구 서문시장에서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의 화려한 기환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흉측한 것들이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더니 지금 다시 마지막 발악을 하는지 헌법 질서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를 아주 공개적으로 모의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검수완박 입법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 파괴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헌법 질서 파괴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 아닙니까? 쿠데타 실행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칼로 쿠데타 하는 것은 원시적이고요. 가짜뉴스 조작 선동하고 여기에 헌법개판소가 겁을 먹게 만들어서 탄핵 재판을 개판질치게 하는 것도 쿠데타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다수당을 악용해서 헌법 질서 파괴하는 입법하는 것도 쿠데타 실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검찰 개혁이라는 가면을 쓰고 검찰권을 마기 정권의 사냥견으로 부려먹으려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바꾸치기 하고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고발 사주 사건 등등 수많은 사건을 만들고 조작질을 해대고 어떻게 하다 한번 잡아보려고
저거편 그 정치 검사 마기 때 쪼무레기들 그걸로 싹 바꾸고 말이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수년 동안 저거들 패거리 정치 검찰을 굴렸고 총동원해갖고 샅샅이 수사한 거 아닙니까? 수사해서는 안 될 것을 수사하면 그 수사권 남용 아닙니까? 수사권 남용은 직권 남용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권 남용죄가 강하게 의심이 될 정도로 과잉 수사, 장기 수사를 해놓고 말이죠. 심지어는 좌파 범죄 보이처라고 욕을 얻어먹는 그런 귀태 악귀 공수처까지 만들어갖고 윤석열을 그렇게 탈탈 털어도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기소를 못한 거 아닙니까? 늙은 박지원과 젊은 그 여자의 소위 제보 사주 사건도 있고요. 너무나 많죠. 제가 느끼기에는 산더미 같습니다. 울산 부정선거 사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국고 손실죄, 각종 직권 남용 사건, 성남시 아수라 마기 도적대 관련된 각종 고발 사건들, 이재명 김혜경과 관련된 온갖 추잡한 고발 사건들. 그래서 정치검찰, 정치경찰, 인마기 같은 것들이 하려는 수사는 안 하고 뭉개고 수사하는 척 수사 방해질이나 하고 그랬다는 걸 모르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지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뀐 것이고요.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동안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함에도 수사를 안 하고 뭉개던 김혜경을 뒤늦게 이제 넉장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 흉측한 덮어쓰기 이 마귀떼들이 왜 김혜경은 수사하고 김건희는 수사 안 한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지금 갑자기 또 검찰을 욕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가령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한동훈 그동안 하지 말았어야 할 수사를 너무나 가혹하게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저거편 총동원해갖고 말이야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수사해도 나온 것이 없었는데 결국 저 흉측한 마귀들 속셈이라는 것은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버리면 그걸 가지고 또 가짜뉴스 선동질로 일단 선거에만 이겨놓고 보자. 이렇게 선거에 또 악용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저거편 정치판사 마귀떼들 또 리모컨으로 살살 이렇게 조정을 해서 무죄 판결 나기까지 수년간 재판 질질 끌어서 생으로 골탕을 먹이려고 그런 심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틀렸습니까? 그래도 다수의 검찰은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마귀들이 흉계가 좌절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마귀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귀들의 무기인 새빨간 거짓말로 다시 세상을 선동질하는 거 이렇게 보입니다. 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해서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린다거나 공소청으로 전락을 시킨다거나 심지어 아예 검찰청만 싹 없애버리고 일단 없애버리고 다른 대안을 만들지도 않고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권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누가 좋습니까? 중대 범죄자들만 좋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꼭 재앙 아닙니까? 그것도 재앙.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금수완박법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시작이 되면은 문재인, 이재명 비롯해서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송영길도 뇌물죄로 지금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지금 수사 제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결국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정의로운 검찰이 저 흉측한 마귀들을 수사 못하게 아예 검찰청법을 없애겠다는 거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쪽수를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속전속결로 이제 해치운다. 이렇게 온갖 편법, 꼼수 지금 총동원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입법을 통한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탄핵 쿠데타와 달라진 거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쿠데타를 공개를 모의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일부 세력들 저거
매우 흥미로운 것은 과연 동조하는 세력이 몇이나 될까입니다. 이거 완전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저것들 속에도 인간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저 흉측 마귀들이 5년간 아무리 깽판지를 쳤다 하더라도 다수의 판사 머슴들, 다수의 검사 머슴들 마음에는 공정과 상식을 가진,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믿을 수 있는 머슴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여전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런 쿠데타는 이제 박살을 내야 되는데 한 4가지 방법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가지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금 법사위에서 안건 조정이라는 것은 여야 동수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한 입법 취지. 다수당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안건은 다수당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여야 동수로 그렇게 입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야 동수는 실질적 동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꼼수 사보임 변경으로 이걸 몰각시킨 이 행위, 사진 한번 보시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원상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는 저게 사보임 변경이 합법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건 조정 소위를 여야 동수로 하게 한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부숴버리는 그런 위법한 짓거리이기 때문에 이거 무효화시키는 가처분, 이런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고 이거 집행 정지시키는 이런 소송전을 국힘이 바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사보임 변경을 만약 허용을 한다면 그건 뭐 언제든지 다수당은 저거편 하나를 무소속으로 일단 변경시킨 다음에 사보임 바꿔버리면은 여야 동수 안건 조정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거 허용 안 하는 거, 이걸 통제하는 곳이 바로 헌법 수호 책무를 가진 헌법재판소 일이 아닌가, 직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2번째로, 저것들 중에 인간의 양심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본인이 통과 안 되는 게 상식인데 워낙 5년간 거짓말에 내로남불질에 마귀질만 해대던 그런 폐륜 마귀떼들이 때문에 170마리 양심이 모두 사라지고 붉은 해충만 남아있다면, 그래서 혹시라도 쿠데타 입법이 통과가 된다면 과연 이 쿠데타에 문재인이 공범으로 참여할 것인지 아주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은 당연히 문재인한테 거부권 행사 촉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개인이 아니고요. 당선인이고 그 다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쿠데타 공범이 되기로 작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문재인이 공범이 될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 주목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남는 것은 위헌법률 심판으로 수년간 또 헌법소송전 벌여야 되고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중대범죄수사권은 허공에서 잠들게 되는 거 아닌가, 매우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 재앙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 다음 총선에서 저것들이 폭삭 망한 후에야 마귀떼들이 5년간 깽판 친 것들 모조리 이제 원상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아니 남는 것은 윤석열 5년이라는 것은 문재인이 싸지는 똥 설거지도 다 못하고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비극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주권자의 저항입니다.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이거 그런데. 주인인 국민들은 먹고 사는 일이나 집중하려고, 그래서 정치는 머슴들이 알아서 잘 하라고 맡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머슴들한테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돈도 많이 주잖아요. 대우도 잘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머슴놈의 새끼들이 말이죠. 피곤하게 국민을 정치판에 자꾸 끌어들이는 이거 완전히 그 마귀 세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이 직접 나서서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